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번 한 주도 여론 동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특히 지난 26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예상을 깨고 예.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 선고의 바람이랄까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처럼 전문가이신 배 소장님 모시고 예. 여론 분석을 매주 하는 데는 거의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나. 여론을 봐야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26일에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전후해서 여론이 확 갈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리얼미터는 월요일 날 나오니까 예. 좀 자제하더라도 지켜봐야죠. 네. NBS 경우는 24일에서 26일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영이 안 됐고 네. 갤럽은 25일부터 27일까지 했으니까 선고가 26일 오후 2시에서 4시쯤 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반 정도 반영이 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33%,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양당 간 격차가 8%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예. 오차 범위가 벗어난 게 지난해 말 12월 3주 이후 처음인 상황이고요. MBS는 26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6대 36 똑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이 전주에는 38에서 36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됐고 국민의힘은 32에서 36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 여론의 동향을 보더라도 MBS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내려갔고 국민의힘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여론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움찔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는 여론들이 많았다. 이렇게 여론상으로는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랬죠. 그러니까요. 1심에서 실형인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실제로 그게 공직선거법인가요? 하여튼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1.79%밖에 안 된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경천 통제할 일이겠죠. 예. 유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그게 영향을 주면서 갤럽 조사에서는 8%포인트 차. 민주당은 서르륵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웅더덩 내려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중도층이 더 움직인 건가요? 그렇죠. 뭐 어차피 진보층이야 늘 지지하는 거니까 별 움직임이 없었을 테고.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중도가 더 그쪽으로 움직였다고.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재명 대세론이 이제 굳어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인 건가요? 지역별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체로 서울은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에게 또 힘을 실어줬고, 대부분 대체로 다 이겼죠. 인천 경기보다는 서울 쪽은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 쪽에 더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이번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9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적이 거의 서울이 없어요. 벌어졌어요. 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그렇죠. 경향을 그렇죠. 보였죠. 인천 경기는 아니더라도. 예. 근데 또 하나가 충청이 중요한데, 예. 충청에서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8이에요. 그러니까 충청에서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결집하는 걸 보면 대전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뭐 전환길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보수형들이 많이 결집을 했단 말이에요. 충청에서. 그런 게 사실은 여론이 보수형들이 결집하면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어 왔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결과적으로는 충청권을 좀 중도 성향으로 보잖아요. 예. 서울도 학생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도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보수 성향이 그동안은 강했었는데 26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그만큼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갤럽이 그 이전에 3번 조사에서는 40대 36이 연 3회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8%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에 4%에서. 3주 연속 예. 40대 36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구도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영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또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그렇죠. 이런 데도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갤럽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돼야 한다. 찬성이 60이고 반대가 34로 26%가 됐습니다. 중도층의 경우는 찬성이 70, 반대가 22입니다. 48%포인트 차이가. 그러니까 찬성은 6%가 또 올라갔고 반대는 4%가 그렇죠. 지난 조사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만큼 차이가 났고 또 정권 유지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것은 34%로 5%가 하락한 반면에 정권 교체 야당 후보 찍겠다는 것은 2%가 올라가지고 53%가 그렇죠. 19% 차이가 또 나지 그럼요. 않습니까? 반면에 NBS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이것과 또 정반대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하고 파면돼야 한다. 58%로 2%가 줄어든 반면에 기각 또는 복귀될 것이다. 복귀돼야 한다. 올라갔죠. 이런 주장은 또 2%가 올라서 37%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을 하는 그 인용이냐 파면이냐 당신은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이것도 인용 파면이 51%로 6%가 빠졌고 기각 복귀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5%가 올라서 39%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두 조사가 그만큼 MBS 조사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 선고 나기 전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복귀 그리고 탄핵 반대 이런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딱 꺾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고박사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심이 유죄가 나올 거라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예.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무작정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유죄다. 이재명 싫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배종찬 소장이 고영신 박사를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같이 유튜브 하면서 모른다?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김문기, 두 번째는 백현동 국토교통부 공무원인데 그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또 성남시의 공무원이 다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아무 필요도 없으면 뭐하러 증언을 합니까? 증언을 했는데 협박 아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성남시 공무원도 협박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바뀔 리는 없다. 예.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믿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특히 MBS 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 그리고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51%고 정권 재창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7%거든요. 이런 여러 조사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재명 무죄 판결이 여론에 많은 충격파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의 그 지지율도 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NBS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빠졌고 이 갤럽 조사는 똑같아요. 지난번 조사. 맞아요. 오른 게 없어요. 왜 맞아요.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대선은 따로다. 아, 이 대선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죄에 대해서는 충격파가 왔죠.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는 탄핵 정국에 대한 시각에는 영향을 줬지만 대선은 딴 이야기예요. 대선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은 좀 관망세지만 그걸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박사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무당층은 더 늘어난 한국갤럽 조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 한국갤럽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는 변화가 없어요. 예. 그대로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직전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66%였는데 호남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약간 관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호남에서도 왜냐? 그럴 수 있는 거죠. 비명계에서 호남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낙연 전 총리도 있고.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2심은 무죄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없었겠어요? 호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유죄 나오리라는 그렇죠. 그 비율이 한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수도권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기 정치 지도자를 보면은 호남에서는 직전 조사는 56%였는데 오히려 무죄 선고가 발표되고 난 이후의 조사는 호남에서는 차기 정치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가 50%대예요. 네. 벌써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여전히 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여파가 좀 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거의 2달 전이니까 마음이 정해져야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층이 많이 줄어서 뭐 10% 내지 15%뭐 이 선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부동층이 갤럽 조사에서는 37%, 그렇죠. 엔베스 조사는 35%입니다. 더 늘어났죠. 3분의 1 이상이 아직 마음 못 정했다. 못 정했어요. 이재명은 내가 그래도 못 찍겠어. 아무리 무죄 아니라 무죄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지금 대법원 선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선고 항소심 이제 상고심이 되는 겁니다.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5개의 재판은 계속 진행해요. 그러면은 4월 달에 위정교사 2심은 어떻게 될 겁니까? 자,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1심,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죠. 그럼 위정교사도 오히려 위정교사를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지난해 11월 달에 11월 25일 위정교사 판결 나기 전에 위정교사를 오히려 유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렇던 위정교사가 1심이 무죄라면 전혀 지금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사법부의 구조를 본다면 2심이 유죄가 되리라는 법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선거법도 이제 바로 상고심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들어가죠. 검찰에서 선고 다음 날 27일 날 바로 상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저희 대법원장이 이것을 소부로 넘기지 않고 전원 합의체로 넘길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일각에서는 파기 자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고법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대법에서 판결 내릴 수 있어요. 판결을 해버리겠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법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8대 4죠? 예. 예. 훨씬 보수적이 이 대법관의 수가 거의 배 정도 이를 정도로 맞습니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대법관들은 진짜 오락가락하지가 않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정말 누가 보기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여론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M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내려가고 국힘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론상으로도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확대한 사진을 편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조작으로 봤다라고 하는 2심 재판부, 그 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공무원들까지 나와서 증언을 한 부분을 대법원은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예. 이걸 가지고서 뭐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의 희망 회로를 가동했다, 희망 고문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사법부를 보시면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판사로 30년, 40년 하신 분들 생각도
지금은 진짜 와르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걸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법원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는 특정 몇 사람의 어떤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지금 고법 항소 6-2부만 하더라도 세 사람인데 그중에 그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법 연구회 소속들이고 또 상당히 좌편향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 분석이 않습니까? 나오죠. 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런 것이 작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인원이 없어요. 뭐 한두 명이어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소부 같으면 4명이니까 예.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불가능하다. 12명이에요. 권순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예. 불가능합니다. 기타 508번 받아먹고 그 파기환송이야 무죄 취지로. 여기는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유죄 취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 대법원에서 스스로 자판을 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맞습니다. 판결을 내리면은 이거는 거의 뭐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인적 구도를 보면은 등골이 서늘할 서늘합니다.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론도 보면은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그런데 빠지든가 정체. 그러니까 전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재판 리스크가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였다면 적어도 한 50% 또는 그 이상도 나올 겁니다. 실제로. 예. 지금 이 국민의힘 이른바 대권 주자들은 거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예. 수가 없어요. 비명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냥 혼자예요. 한 그렇기 사람이에요. 때문에 어느 신문의 칼럼처럼 빈집털이죠. 아무도 없는 데서 예. 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빈집털이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비유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안 오르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여전히 리스크라든지 비호감이 털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죄가 나왔다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아유, 끝날 때까지는 몰라요. 일장춘몽이 될 가능성이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9회 말에 뒤집어지는 야구 경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